2024학년도 36대 논술 인문 10번 문제 풀어볼게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가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T라고 주어져 있고요. 점 P가 T는 0일 때 원점을 출발하여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시각을 K라고 하자. 자, 그러면 T가 0에서 T는 K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와 시각 K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 보시면 점 P가 T는 0일 때 원점을 출발하여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시각을 K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뭐를 구해야 돼요? 처음에 원점을 출발하여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요. 그러면 위치 변화량은 몇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다시 돌아왔으니까 위치는 변화가 없겠죠. 그래서 위치의 변화량은 0이라는 걸 이용해 주셔야 돼요. 따라서 T가 몇부터? 0부터 0에서 출발해서 다시 돌아오는 게 K니까 0부터 K까지 위치의 변화량은 VT를 적분해 주시면 되겠죠. VT가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T예요. 적분해 주시면 돼요.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1T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T 제곱을 0부터 K까지 적분해 주시면 K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1K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K 제곱이고요. 0 대입하면 그냥 0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6분의 1K 제곱으로 인수분해 주시면 2K 마이너스 3이 이 위치의 변화량이 0이 나와야 돼요. 근데 T는 0일 때 원점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 K니까 K는 양수여야 되죠. 그러면 2K-3이 0이기 때문에 K의 값은 2분의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원점을 출발하여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점 P의 움직임이 바뀌는 그 순간에는 속력이 0이어야 돼요. 그 순간에는 돌아오는 그 순간에는. 근데 VT가 문제에서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T라고 주어져 있죠. 이게 점 P가 움직임이 바뀌는 순간 VT가 0이기 때문에 0이 되려면 마이너스 T로 묶어주시면 T 마이너스 1은 0이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T는 0이잖아요. 0에서 속도가 0이고요. 출발할 때 딱 0일 때 T는 0일 때 그리고 T는 1일 때 움직임이 딱 바뀌면서 속력이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T는 0에서 T는 K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는 절대값을 씌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거리를 구해볼게요. 거리 D는 인테그랄. 자, 우리 0부터 K까지예요. 근데 K가 2분의 3이었죠. 그래서 0부터 2분의 3까지 거리는 VT의 속도에 절대값을 씌워주시면 돼요. VT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T죠. DT. 자, 근데 여기에서 0부터 1에서 T는 1일 때 점 P가 움직임을 바꾼다 했잖아요. 그러면 갔다가 T는 1에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리가 어때요? 같죠? 그래서 0부터 1까지 거리를 구한 거에 2배를 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러면 0부터 1까지는 이 절대값은 양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T가 그대로 나오게 돼요. 따라서 적분해 주시면 이 마이너스 3분의 1T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T 제곱이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되는 거니까 1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죠. 그래서 2 곱하기 6분의 1을 해주시면 정답은 3분의 1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36대 기출 채점 기준표 확인해 보시면요. 처음에 우리가 위치의 변화량을 0이라는 걸 구했죠. 위치의 변화량이 0이어서 K는 2분의 3이 나왔어요. 따라서 K 값을 구하는데 5점을 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리를 구했죠. 움직인 거리는 속도의 절대값을 씌웠어요. 그래서 거리가 3분의 1임을 구하는데 문제에서 5점을 줬어요. 따라서 이 문제는 속도와 거리에 대해서 위치 변화량은 속도를 적분하면 된다는 거, 그 다음이 움직인 거리는 속도의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하면 된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겠죠? 2024학년도 수능 특강 수학2 정적분의 활용 유제 7번 문제 풀어볼게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전피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가 vt는 t제곱 마이너스 4t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각 t는 0에서의 전피의 위치와 시각 t는 a에서의 전피의 위치가 서로 같을 때 양수 a의 값을 찾는 거예요. 우리 위치를 xt라고 하면 xt는 처음의 위치 x0에서 더하기 속도를 적분해 주시면 되죠. 0부터 t까지 vt, dt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문제에서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전피의 위치가 처음의 위치랑 같다고 했기 때문에 t는 a일 때 위치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t 대신에 a를 대입해 주시면 xa는 x0 더하기 0부터 t까지 vt가 t가 지금 a죠. 그래서 0부터 a까지 vt가 t제곱 마이너스 4t예요. 요렇게 적분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x0 적분해 주시면 3분의 1t 세제곱 마이너스 2t 제곱을 0부터 a까지 적분해 주시면 되죠. 따라서 x0 더하기 t 대신에 a를 대입해 주시면 3분의 1a 세제곱 마이너스 2a 제곱이 나오게 돼요. 문제에서 0에서의 위치와 x0과 a에서의 위치가 서로 같다 했기 때문에 x0은 xa는 위에서 정리했죠. xa는 x0 더하기 3분의 1a 세제곱 마이너스 2a 제곱이에요. 그러면 양변에 x0 똑같이 있으니까 빼주시면요. 3분의 1a 세제곱 마이너스 2a 제곱은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양변에 3을 곱해주시면 a 세제곱 마이너스 6a 제곱은 0이에요. 그래서 a 제곱으로 인수분해 해주시면 a-6은 0이라고 할 수가 있죠. 따라서 a가 0일 때는 t가 0일 때죠. 처음 위치고요. 그 다음에 a가 양수기 때문에 a는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2024학년도 36대 논술 인분 10번 문제가 EBS 수능 특강에서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EBS 수능 특강에서는 t는 0에서의 위치와 시각 t는 a에서의 위치가 서로 같을 때 양수 a의 값만 구하면 됐어요. 근데 36대 기출문제 보시면 t는 0에서 t는 k까지 전피가 움직인 거리가 추가로 문제로 냈죠. 그래서 움직인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아래 보시면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속도에 적분을 씌워서 속도에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을 했고요. 그래서 0부터 1까지의 범위에서 이 절대값이 양수임을 이용해서 그대로 나왔죠. 그래서 이거 좀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위치 변화량은 어떻게 구했죠? 위치의 변화량은 속도를 적분해 주시면 됐어요. 그래서 위치의 변화량과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공식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EBS에서 100% 연계된 3점짜리 문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속도와 거리에 대한 개념을 완벽하게 알고 계셔야겠죠? 2024학년도 36대 논술 인문 11번 문제 풀어볼게요. 가조건에서는 fx는 fx 플러스 5랑 같다고 조건이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나조건에서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나왔고 1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고 x가 1보다 크고 나왔고 4보다 작을 때는 x 플러스 2분의 ax 플러스 b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문제 다음 줄 보시면 함수 f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했어요. f22의 값을 구하는데 일단은 문제 보시면 22가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가조건을 이용해 주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셨어야 돼요. 그러면 일단 x는 1에서 연속이어야 돼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첫 번째 x는 1에서 연속이어야 되기 때문에 x는 1에서 연속이려면 리미트 x가 1에서의 좌극한과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1에서의 우극한이 서로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죠. 그리고 함수값도 같아야 돼요. 그러면 좌극한 봐주시면 이 함수 봐주시면 되죠. 그래서 x가 1로 가까이 가니까 x가 1보다 작을 때 봐주시면
1 플러스 1 플러스 1이고요. 우극한은 아래식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x가 1로 가까이 가니까 1 플러스 2분의 a 플러스 b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함수값도 마찬가지죠. x가 1일 때니까 여기에 1을 대입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해 주시면 3분의 a 플러스 b가 3이죠. 따라서 a 플러스 b는 9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x가 4일 때도 연속이어야 돼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x는 4일 때도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4에서의 좌극한과 4로 가까이 갈 때, 그 다음에 x가 4에서의 우극한, 그리고 f4가 서로 같아야 x는 4에서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4에서 좌극한은 x가 4보다 작을 때 이 fx에 x 대신에 4를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4 플러스 2분의 4a 플러스 b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극한이 문제인데 우극한이 안 나와 있잖아요. 우극한은 어떻게 찾을 수 있죠? 그 다음에 fx는 fx 플러스 5기 때문에 리미트 x가 4에서의 우극한은 뭐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아래에 조금 써볼게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갈 때 우극한에서 fx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fx 가족권에서 fx는 fx 플러스 5랑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f4라고 하는 거는 f 마이너스 1 더하기 5랑 똑같죠. 그러면 f 마이너스 1 더하기 5라고 하는 거는 f 마이너스 1이랑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극한 봐주면 되는 거니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우극한으로 가까이 갈 때 fx를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따라서 마이너스 1에서 우극한은 위의 함수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니까 여기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1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f4도 마찬가지예요. f4가 f 마이너스 1이랑 똑같았죠? 그래서 이 식과 이 식이 같으면 되는 거니까 6분의 4a 플러스 b는 1이 나와야 돼요. 따라서 양변에 6을 곱하면 4a 더하기 b는 6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두 식을 연립해 주시면 돼요. a 더하기 b는 9 하나랑 4a 더하기 b는 6이에요. 두 식을 빼주시면요. 마이너스 3a는 3이기 때문에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1이고요. 위의 식에 a 대신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b는 9예요. 따라서 b의 값은 10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F22를 찾는 거잖아요. F22는 가족권에 의해서 가족권에서 x 플러스 5랑 똑같죠. fx는. 그러면 17 더하기 5랑 똑같아요. 따라서 F17이랑 똑같죠. 근데 F17은 F12 더하기 5랑 똑같아요. 그러면 F12랑 똑같죠. 그러면 F12라고 하는 거는 F7 더하기 5랑 똑같아요. 그래서 F7이랑 똑같고요. 5씩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F2의 값이랑 똑같아요. X의 범위가 이 안에 들어가도록 가족권을 계속 이용해주면 돼요. 그러면 F2라고 하는 거는 아래식에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X 대신에 2 대입해주시면 2 더하기 2분의 2a 더하기 b죠. 그러면 분모는 4분의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1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 더하기 10이에요. 따라서 4분의 8이니까 정답은 2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36대 기출 채점 기준표 확인해 보시면 x는 1에서 연속인 걸 이용해서 a 더하기 b는 9라는 식을 구했고요. 그리고 x는 4에서 연속임을 이용해서 4a 더하기 b는 6임을 구했어요. 따라서 연립해서 a는 마이너스 1,
b는 10의 값을 구해서 f22 가주권을 이용해서 f2라는 걸 구했죠. 따라서 이 범위에서 찾아준 다음에 f2는 2라는 걸 찾았어요. 그래서 점수 확인해 보면요. 처음에 a, b에 관한 식 3점을 줬고요. 두 번째, x는 4에서 연속인 걸 확인하기가 조금 어렵죠. 여기서는 x는 1에서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달라서 x는 1에서 연속성을 봐야 되는구나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x는 4에서의 연속성을 조금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 4점을 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f22 함수값을 구하는데 3점을 줬어요. 따라서 이 문제는 함수의 연속성을 이용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2024학년도 수능 특강 수학2 함수의 연속 레벨 2 4번 문제 풀어볼게요.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 플러스 3은 fx이고, 자, 반복이 되겠죠. 그 다음에 0이 0보다 크고 나왔고 x가 3보다 작을 때 0과 1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고, 그 다음에 1보다 크고 나왔고 3보다 작을 때는 fx가 x 플러스 1분의 ax 플러스 b라고 주어져 있어요. 함수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일 때 f8의 값을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 x는 0일 때의 연속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x는 0에서 연속성을 확인해 볼 거예요. 연속이려면 리미트 x가 0에서의 좌극한과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0에서의 우극한과 그 다음에 함수 f0이 서로 같아야겠죠. 그러면 0에서 좌극한을 우리가 범위를 몰라요. 그러면 이 힌트를 활용해 주셔야 돼요. fx 플러스 3이 fx이기 때문에 여기서 좌극한 먼저 정리하면 리미트 x가 0에서 좌극한 fx가 fx 플러스 3이랑 똑같죠? 그러면 이 말은 x가 3으로 가까이 갈 때 좌극한 fx랑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x가 3으로 가까이 가면 fx는 fx 플러스 3이랑 똑같죠? fx 플러스 3에서 x가 0으로 가까이 가면 f는 여기 이 식은 f3으로 가까이 가요. 근데 좌극한이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범위에 들어가는 함수는 여기 아래 범위죠. x가 3보다 작을 때. 그러면 일단 좌극한 구해주시면 x가 3으로 가까이 갈 때 좌극한이니까 이 함수에 x 대신에 3을 대입해 주시면 3 더하기 1분의 3a 더하기 b예요. 그 다음에 우극한은 어때요? 리미트 x가 0에서의 우극한 fx를 확인해 주시면 우극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위의 함수 봐주시면 되죠. x가 0으로 가까이 가니까 리미트 이때 f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기 때문에 x가 0으로 가까이 가면 5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f0은 어때요? f0도 이 식이랑 똑같죠? x가 0일 때니까 f0은 5가 나오게 돼요. 따라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서로 같아야겠죠? 그래서 4분의 이 식을 정리해 주시면 4분의 3a 플러스 b는 5여야 돼요. 따라서 양변에 4를 곱해 주시면 3a 플러스 b는 20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미지수가 두 개네요. 하나의 식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x는 1에서의 연속성을 확인해 볼 거예요. x는 1에서의 연속이려면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1에서의 좌극한과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1에서의 우극한과 그 다음에 함수 f1이 서로 같아야 돼요. 따라서 좌극한 봐주시면 1에서의 좌극한이니까 위에 함수 봐주시면 x가 1로 가까이 가면 마이너스 1 플러스 5죠. 그 다음에 1에서 우극한이면 아래식 봐주시면 되니까 1로 가까이 가면 1 플러스 1분의 a 플러스 b예요. 그 다음에 f1은 함수값 아래식이랑 똑같죠, 여기랑. 그러면 정리하면 2분의 a 더하기 b는 4기 때문에
양변에 2를 곱해주시면 a 더하기 b는 8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두 식을 연립해주면 되겠죠. 3a 플러스 b는 20에서 a 플러스 b는 8을 한번 빼볼게요. 빼주시면 2a는 12이기 때문에 따라서 a는 6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6 더하기 b가 8인 거니까 b는 2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문제에서 f8의 값을 찾는 건데 x 8일 때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힌트를 이용하면, 이 문제에서 힌트를 이용하면 f8이라고 하는 거는 f5 더하기 3이에요. 그러면 f5랑 똑같죠? 다시 또 봤더니 이 5가 여기 범위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f5라고 하는 거는 2 더하기 3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f2까지 줄여줬어요. 따라서 f8은 f2이기 때문에 x가 2니까 아래식에 대입해주면 되죠. x 대신에 2를 대입해주면요. 2 더하기 1분의 2a 더하기 b예요. 따라서 3분의 a가 6이었죠. 그러면 2, 6, 12. b가 2였어요. 그래서 정답은 3분의 14가 정답이 되겠죠. 2024학년도 3,6대 논술 인문 11번 문제가 EBS 수능 특강에서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확인해 볼게요.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3,6대에서는 fx가 fx 플러스 5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EBS는 fx가 fx 플러스 3이라고 했죠. 그래서 식만 변형됐죠. 그 다음에 fx가 주어져 있고요. fx가 똑같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라는 조건을 줬고요. 이때 f22, f8의 값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을 이용해서, 가조건을 이용해서 f22를 f2로 줄여줬죠. x의 값을. 그래서 이 범위에 들어가게 한 다음에 함수값을 찾아줬고요. 그 다음에 EBS 보시면 x는 0에서의 연속성을 확인해서 a, b에 관한 식 하나 구했고, 그 다음에 x는 1에서의 연속성을 확인해서 a, b에 관한 식을 연립해서 a, b 값을 찾아줬어요. 3,6대 기출문제 보시면요. 처음에 x가 1보다 작을 때랑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함수가 다르기 때문에 x는 1에서의 연속성 확인해 줬고요. 그 다음에 미지수가 2개라 식이 하나 더 필요하기 때문에 x는 4에서의 연속성을 한 번 더 확인했다는 점 주의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연속이려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서로 같아야 되는 개념을 활용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EBS 연계율이 100%인 4점짜리지만 조금 쉬운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2024학년도 3,6대 논술 인문 12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함수 fx는 sin 3x에 대하여 y는 f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6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y는 gx라고 한대요. 자, 그러면 gx를 식을 한번 써볼게요. 자, fx라고 하는 거는 sin 3x예요. 근데 sin 3x에 x축의 방향으로 6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x-6분의 파이라고 적어주시면 되죠. 그러면 전개하면 sin 3x-2분의 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올사탕코 알고 계셔야 돼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면 여기에 위치하죠. 근데 여기에서 3x만큼 더 간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3x만큼 더 갔기 때문에 여기 제4사분면에 속하게 돼요. 우리 올사탄코 알고 계셔야 되죠. 제4사분면에서는 코사인만 양수기 때문에 여기 사인은 마이너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게 돼요. 따라서 코사인 3x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gx는 마이너스 코사인 3x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x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2파이보다 작을 때 fx의 제곱은
gx 더하기 4분의 5를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의 값을 찾는 거예요. fx의 제곱이라고 하면 sin 3x의 제곱이니까 sin 3x의 제곱은 gx는 마이너스 코사인 3x 그 다음에 플러스 4분의 5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이 sin 제곱 3x 더하기 코사인 제곱 3x는 무조건 1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좌변에 sin 제곱 3x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우변으로 이항해 주시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3x는 마이너스 코사인 3x 플러스 4분의 5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변으로 이항해서 정리해 주시면 코사인 3x의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3x 그 다음에 플러스 4분의 1은 0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좌변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주시면 코사인 3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은 0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코사인 3x는 2분의 1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코사인 3x에서 3x를 대문자 x로 한번 치환해 볼게요. 그러면 코사인 x는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x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고 x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2파이보다 작다고 했죠. 우리는 3x의 범위를 찾아야 돼요. 3배, 3배, 3배 해주시면 3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다고 할 수가 있죠. 따라서 x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기 때문에 코사인 x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데 범위가 0부터 그리고 여기 2파이까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코사인 x가 2분의 1이어야 되죠? 그러면 여기 2분의 1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최대값 1, 최소값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코사인 x가 2분의 1이 되는 이 x의 값을 찾아줘야 돼요. x의 값을 찾아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원래는 코사인 몇이 2분의 1이 돼야 되죠? 코사인 3분의 파이, 60도가 2분의 1이죠. 그래서 여기가 3분의 파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칭성을 활용해서 0에서 3분의 파이만큼 더 갔으니까 여기는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점은 3분의 5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코사인 x가 2분의 1이 되려면 x는 3분의 파이거나 또는 3분의 5파이가 돼야겠죠. 근데 x는 3x였어요. 그래서 3x는 3분의 파이거나 또는 3분의 5파이가 되기 때문에 x는 양변을 3으로 나와주시면 9분의 파이거나 또는 9분의 5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x의 값 구했어요. 자, 따라서 2024학년도 3류대 논술 채점 기준표 확인해 주시면요. 먼저 gx는 fx를 x축의 방향으로 6분의 파이만큼 이동했으니까 식을 정리해서 gx는 마이너스 코사인 3x가 나왔죠. 여기에서 3점을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fx의 제곱은 gx 플러스 4분의 5였어요. 이 식을 정리했더니 코사인 3x는 2분의 1이라는 식이 나왔어요. 여기서 4점이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따라서 치환해서 풀었죠, 저는. 근데 원래의 x값을 써주셔야 돼요, 꼭. 그래서 원래의 x값은 9분의 파이 또는 9분의 5파이 여기에서 3점을 줬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삼각함수의 성질을 알고 계셔야 식을 정리해서 풀 수 있는 문제였죠. 2024학년도 수능특강 수학 1 삼각함수 유제 10번 문제 풀어볼게요. 함수 fx는 sin 2x에 대하여 함수 y는 f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4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를 나타내는 함수를 gx라고 한대요. 그러면 gx라고 하는 거는 fx에서 fx가 sin 2x죠. 근데 x축의 방향으로 4분의 파이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여기다 마이너스 4분의 파이를 붙여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를 전개해 주시면 gx는 sin 2x 마이너스 2분의 파이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면 0을 기준으로 음의 방향으로 간 거니까 여기가 2분의 파이겠죠.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x만큼 이동한 거랑 똑같기 때문에 여기 제4사분면에 속하게 돼요. 우리는 올사탄고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코사인만 양수기 때문에 사인은 음수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파이에서 이동했기 때문에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게 돼요. 코사인 2x랑 같다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때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파이보다 작을 때 fx의 제곱은 2분의 3 gx예요. 얘를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모든 실수 x의 값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fx는 sin 2x잖아요. 그러면 제곱해 주시면 sin 제곱 2x는 2분의 3, 그 다음에 gx가 마이너스 코사인 2x였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코사인 2x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이 sin 제곱 x 더하기 2x라 해볼게요. 문제에서 2x라 했으니까 2x 더하기 코사인 제곱 2x는 1이라는 걸 이용해 주셔야겠죠. 그러면 좌변에 사인 제곱 2x라고 하는 거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2x랑 똑같아요. 마이너스 2분의 3 코사인 2x죠. 그러면 좌변의 사인 제곱 2x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2x랑 똑같죠? 요렇게 우변으로 이항해 주시면 되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 코사인 2x랑 같대요. 양변에 2를 곱해 주시면 2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2x는 마이너스 3 코사인 2x죠. 따라서 식을 정리하면 2 코사인 제곱 2x 마이너스 3 코사인 2x 마이너스 2는 0이에요. 그러면 인수분해하면 2 코사인 2x 플러스 1 코사인 2x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할 수가 있죠. 따라서 이 식이 0이 나오려면 코사인 2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또는 이 식이 0이 나오려면 코사인 2x는 2가 나와야 되는데 코사인 2x가 2가 나올 수 없죠. 코사인은 최대값이 1이기 때문에 2가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코사인 2x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만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2x를 대문자 x로 치환해 볼게요. 그러면 문제에서 x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고 파이보다 작다고 했기 때문에 x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고 파이보다 작으니까 2배를 해주시면 2x는 그러니까 대문자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제가 코사인 얘를 치환한 거예요.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죠. 그러면 코사인 x 범위가 0부터 2파이까지니까 코사인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찾아주시면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그러면 그때의 x가 대문자 x죠. 치환했으니까. 대문자 x가 뭐냐 물어보는 거죠. 우리 코사인 몇이 원래 2분의 1이죠. 그냥. 코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 대문자 x가 여기가 몇일 때? 원래는 2분의 1이 되려면 3분의 파이여야 돼요. 근데 음수일 때니까 3분의 2파일 때랑 그 다음에 대칭성을 활용하면 여기 가운데는 파이죠. 여기는 파이예요. 그러면 또 여기에서 x가 몇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올까요? 3분의 파이만큼 더 가주시면 대칭성을 활용해서 3분의 4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x가 대문자 x가 3분의 2파이거나 대문자 x가 3분의 4파일 때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게 돼요.
근데 우리는 대문자 x가 아니라 이 x, 스몰 x 값을 구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x, 2x를 대문자 x로 치환했으니까 정리하면 2x가 3분의 2파이거나 또는 2x가 3분의 4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정리하면 x는 3분의 파이거나 또는 x는 3분의 2파이라고 할 수가 있죠. 문제에서 모든 실수 x의 값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따라서 3분의 파이 더하기 3분의 2파이 해주시면 정답은 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2024학년도 36대 논술 인문 12번 문제가 EBS 수능 특강에서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 풀이 과정 유형은 완전히 비슷해요. EBS에서는 fx가 sin 2x였는데 36대에서는 sin 3x로 바뀌었다는 점. 그 다음에 방정식도 조금씩 식변형이 이루어졌죠. 하지만 풀이 과정 완전히 똑같죠. 그래서 연계율 100%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차이점을 뽑아보면 EBS에서는 이 코사인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됐고요. 하지만 코사인 2x-2가 무조건 0보다 작기 때문에 코사인 2코사인 2x 플러스 1에서 0이 나온다는 점. 여기에서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서 x의 값을 구해줬고요. 그 다음에 어려우신 분들은 치환하는 걸 추천드려요. 치환해서 한번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36대에서는 완전 제곱식이 나왔어요. 인수분해했더니. 그래서 2분의 1이 나오려면 또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해주면 됐었죠. 그래서 여기서의 키포인트는 삼각함수의 성질을 알고 계셔야 돼요. 삼각함수 성질 중에서 2분의 파이에서 움직였을 때는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는구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움직였더니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뀐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둘 다 정리를 했더니 코사인에 대한 식이 나왔잖아요. 근데 사인에 대한 식이 나왔을 때도 이 삼각방정식을 풀 줄 아셔야겠죠. 2024학년도 36대 논술 인문 13번 문제 풀어볼게요.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절대값 A25와 절대값 A27이 서로 같을 때 시그마 K가 1부터 50까지 루트 절대값 AK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절대값 AK분의 1의 값을 찾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 절대값 A25와 절대값 A27이 같다고 했는데 공차가 어때요?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 점점 감소하는 수열이에요. 따라서 A25가 더 크죠. 27번째보다 25가 더 클 거예요. 따라서 A25라고 하는 거는 A27 여기에다 마이너스 붙인 값이랑 같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우리 등차 수열 일반항 어떻게 구해요? A에는 첫째 양 더하기 n-1d예요. 그러면 A25라고 하는 거는 첫째 양 더하기 n-1, 24d. d가 마이너스 4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27이라고 하는 거는 첫째 양 더하기 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죠? 마이너스 27 빼기 1 곱하기 공차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돼요. 식을 정리하면 A1 마이너스 96은 마이너스 A1 플러스 104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식을 이항하면 이 A1은 200이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A1은 100. 그래서 첫째 항은 A1은 100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등차수열 일반항 한번 정리해 볼게요. A1을 구했으니까 AN은 첫째 항이 100이고요. 그 다음에 공차 마이너스 4였고요. n-1. 따라서 마이너스 4n 플러스 104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차수열 일반항 먼저 찾아주고 그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그러면 A25라고 하는 거는 여기 좌변에 첫째 항에서 96 빼는 거였죠. 그래서 100에서 96을 빼는 거니까 4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A26은 어때요? 첫째 항 100에서 25, n-1이 25죠. 25 곱하기 d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딱 0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A27은 첫째 항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돼요. A1부터 공차가 음수기 때문에 점점점 줄어들 거예요. 그 다음에 A24, A25, A26, A27, A28, A29 땡땡땡 마지막에 A51, 50부터 쓸까요? 50, A51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A26은 0이었어요. 그리고 A25랑 A25는 4고요. A27은 마이너스 4 나왔죠. 그래서 절대값 A25와 절대값 A27이 서로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절대값 A24랑 절대값 28도 26을 기준으로 절대값 A24랑 절대값 A28이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마지막에 A1과 그 다음에 끝에 A51도 서로 절대값을 씌우면 같겠죠? 그래서 A1 절대값과 절대값 A51이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에서 시그마 K가 1부터 50까지 루트 절대값 K 플러스 AK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절대값 AK분의 1의 값을 찾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1을 대입해 주시면 절대값 A2 더하기 절대값 A1 분의 1 더하기 절대값 2 대입해 주시면 A3 더하기 절대값 A2 분의 1 더하기 땡땡땡 하다 보면 중간에 24 대입하면 루트 절대값 A25 더하기 루트 절대값 A24 분의 1이죠. 그 다음에 25 대입하면 루트 절대값 A26 더하기 루트 절대값 A25 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26 대입하면 루트 절대값 A27 더하기 루트 절대값 A26 분의 1이에요. 그리고 땡땡땡 49 대입하면 루트 절대값 50 더하기 루트 절대값 A49죠. 분의 1. 마지막에 50 대입하면 루트 절대값 51 더하기 루트 절대값 A50 분의 1이 서로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A1과 뭐랑 똑같죠? A52가 똑같죠? 그 다음에 A2랑 A50이 똑같아요. 그 다음에 A3과 A49가 똑같고요. 그 다음에 A2와 A50이 절대값이 전부 다 같아요. 그러면 규칙이 있죠. 26을 기준으로 양쪽에 하나씩 더하면 절대값의 크기가 똑같아요. 그러면 1부터 50까지 더해주기보다는 이 식을 바꿔주면 시그마 K가 1부터 25까지 루트 절대값 K 플러스 AK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절대값 AK 분의 1을 2배 해주시면 되겠죠. 2배 해주시고 유리화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유리화하면 분모 분자에 루트 절대값 A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절대값 AK를 분모 분자에 이렇게 곱해줄 거예요. 간단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곱해주시면 분모는 이 시그마 K가 1부터 25까지 분모 전개해주시면 절대값 AK 플러스 1 마이너스 절대값 AK 분의 1 AK 분의 분자는 루트 절대값 A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절대값 AK죠. 그러면 2 곱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25까지 봤더니 절대값 AK 플러스 1에서 절대값 AK를 뺄 건데 25까지는 무조건 양수예요. 양수니까 이 식은 AK 플러스 1 마이너스 AK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근데 다음 항에서 앞에 항을 뺐다는 거는 공차를 의미해요. 공차. 근데 공차가 뭐였어요? 공차가 마이너스 4였죠. 그래서 여기 대신에 마이너스 4를 쓸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4분의 루트 절대값 A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절대값 AK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4만 앞으로 빼내면 4분의 2니까 2분의 1이죠. 그리고 시그마 K가 1부터 25까지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부호가 바뀌어서
루트 AK 마이너스 루트 AK 플러스 1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절대값이 K가 1부터 25까지니까 절대값이 벗겨지게 되는 거죠. 양수기 때문에.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자, 먼저 1부터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루트 A1 마이너스 루트 A2 플러스 루트 A2 마이너스 루트 A3, 그 다음에 땡땡땡 하다 보면 마지막에 25 대입하면 루트 A25 마이너스 루트 A26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A2 루트 A부터 플러스 루트 A25까지 다 없어지게 돼요. 그리고 A26은 0이었죠. 그러면 남는 식이 2분의 1 루트 A1이에요. 그럼 2분의 1 곱하기 첫째 항이 몇이었어요? 100이었어요. 루트를 씌웠으니까 10을 곱해주시면 되죠. 따라서 5가 나오기 때문에 정답은 5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가천대 기출 채점표를 확인해 보면 우리가 이 힌트를 가지고 A25가 공차가 음수이기 때문에 A27이 더 작아지겠죠. 그래서 A25는 A27의 절대값을 풀어주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는구나 해가지고 등차수열 일반항을 이용해서 AN을 직접 구해줬어요. 이 과정에서 3점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A26을 구해줄 수 있어야 돼요. A26이 0이기 때문에 A26을 기준으로 양쪽의 절대값이 계속 같구나 생각해 주셔야겠죠. 여기서 2점을 줬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A26이 0이라는 점 꼭 찾아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시그마 1부터 50까지를 시그마 1부터 25까지의 2배로 바꿔줬죠. 식을 간단하게 해줘서 유리화를 해서 정리했더니 정답이 5가 나오는데 이 과정이 좀 어렵기 때문에 5점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힌트를 가지고 풀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시그마 값을 유리화를 하시는 방법도 아셔야 돼요. 2024학년도 수능 특강 수학 1 수열의학과 수학적 기납법 레벨 2 3번 문제 풀어볼게요. 공차가 마이너스 2인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절대값 A5랑 절대값 A6이 같을 때 시그마 K가 1부터 9까지 루트 절대값 K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절대값 AK분의 1의 값을 찾는 거예요. 자, 일단은 문제에서 절대값 A5랑 절대값 A6이랑 같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공차가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둘의 절대값이 같고 A6이 A5보다 더 작아야겠죠? 왜냐면 더 빼줬으니까. A5에서 마이너스 1을 했더니 A6이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단은 A5가 마이너스 A6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등차 수열의 일반항 알고 계셔야겠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AN은 첫째 항 더하기 n-1d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A5는 첫째 항 더하기 n-1d니까 4D, D가 지금 마이너스인 거죠, 공차? 그 다음에 마이너스 A6이라고 하는 거는 첫째 항 A1, 그 다음에 플러스인데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n-1, 5 곱하기 공차 마이너스 2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A1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A1 플러스 10이에요. 정리하면 이 A1은 18이기 때문에 첫째 항 A1은 9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A5는 어때요? 9에서 8을 빼는 거니까 A5는 1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6은 마이너스 9 더하기 10이니까 A6은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여기서 절대값 씌우면 절대값 A5랑 절대값 A6이랑 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첫째 항이 9예요. 9는 양수고요. 2를 빼면 7이고 7에서 2 빼면 5고 그 다음에 3이고 또 2 빼면 1이에요. 그리고 A5가 1이기 때문에 0보다 크죠. 그 다음에 A6부터는 음수예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또 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그러면 공차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A5랑 A6이랑 절대값이 서로 같죠. 절대값 A5랑 절대값 A6이랑 같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4랑 A7이랑 또 똑같아요. 절대값 A4랑 절대값 A7이랑 똑같고요. 그 다음에 또 앞에 거 A3과 뒤에 거 A8이 서로 같죠. 그 다음에 절대값 A9랑 절대값 A2랑 절대값 A9랑 같고요. 마지막 절대값 1과 절대값 10이 같아야 되죠. 10번째 항이. 자, 그러면 우리는 시그마 K가 1부터 9까지 루트 절대값 AK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절대값 AK분의 1을 구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1부터 9까지니까 하나만 더 써볼게요. 조금. 하나만 더 써보면 자, 여기에서 여기 K 대신에 1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K 대신에 1을 대입하면 루트 절대값 A2 더하기 루트 절대값 A1이죠. 그쵸? 분의 1 더하기 2 대입해 주시면 루트 절대값 A3 더하기 루트 절대값 A2예요. 분의 1. 그 다음에 더하기 땡땡땡 하다 보면 자, 5일 때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5일 때 대입해 주시면 루트 절대값 A6 더하기 루트 절대값 A5 분의 1이죠. 그 다음에 6일 때 대입해 보면 루트 절대값 A7 더하기 루트 절대값 A6이에요. 분의 1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9를 대입해 주시면 루트 절대값 A10 더하기 루트 절대값 A9 분의 1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근데 A6 여기에서 루트 절대값 A6분의 더하기 루트 절대값 A5분의 1을 제외하고는 다 반복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형광펜으로 보면 여기서 A2랑 A9랑 똑같죠. 그 다음에 A1과 절대값 씌었을 때 얘기하는 거죠. 절대값 AC 랑 똑같아요. 얘네 둘이 반복돼요. 자, 그 다음 앞에 하나만 더 써볼까요? K가 8이라고 하면 루트 절대값 A9 더하기 루트 절대값 A8분의 1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요. A3이랑 누구랑 똑같아요? A8이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A2랑은 누구랑 똑같아요? A9랑 똑같아요. 그러면 결국에 이 식을 기준으로 앞에랑 뒤에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죠. 4개씩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9개죠. 그러니까 앞에 4개, 뒤에 4개가 서로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시그마 K가 1부터 4까지 앞에 4개 루트 절대값 AK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절대값 AK 분의 1을 2배 해주시고 가운데에 낀 더하기 루트 절대값 A6 더하기 루트 절대값 A5분의 1만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2 곱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4까지 이 식을 유리화해주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루트 절대값 A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AK를 이렇게 분모 분자에 한번 곱해볼게요. 자, 그러면 분모는요. 합차 공식에 의해서 분모는 절대값 AK 플러스 1 마이너스 절대값 AK가 나오고요. 분자는 루트 절대값 A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절대값 AK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뒤에는 A6도 절대값 씌우면 1, A5도 절대값 씌우면 1이었기 때문에 2분의 1로 풀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절대값 K가 1부터 4까지면요. A1부터 A5까지 나오겠죠? 근데 A1부터 A5까지는 다 양수예요. 그래서
절대값이 풀려서 나오겠죠. 요렇게 풀려서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분모가요. 다음 항에서 앞에 항을 빼는 거예요. 그럼 공차를 얘기하는 거죠. 공차. 그러면 얘는 공차 마이너스 2라는 거예요. 문제에서 마이너스 2라 했죠? 그럼 약분하면 여기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이쁘게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이 시그마 값을 해주면 되는데 부호를 그냥 바꿔버릴게요. 시그마 k가 1부터 4까지 루트 절대값 ak 마이너스 루트 절대값 ak 플러스 1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뒤에 2분의 1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어차피 1부터 4까지 이 항들은 전부 다 양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절대값 다 벗겨져요. ak 마이너스 루트 ak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러면 1을 대입하면 루트 a1 마이너스 루트 a2 2를 대입하면 루트 a2 마이너스 루트 a3 3을 대입하면 루트 a3 마이너스 루트 a4 4를 대입하면 루트 a4 마이너스 루트 a5 마지막에 2분의 1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여기가 다 없어져요. 그러면 남는 식이 루트 a1인데 첫째 항 9였죠? 그럼 루트 9는 3 마이너스 루트 a5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1 그러면 정답은 2분의 5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2024학년도 36되는 술 인문 13번 문제가 EBS 수능 특강에서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이 두 문제의 키포인트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서 0이 되는 순간을 찾아주셔야 돼요. 근데 EBS에서는 딱 어떤 일반항이 0이 되는 때가 없고요. 36대에서는 A26이 딱 0이었죠. 그래서 이 0을 기준으로 어차피 똑같이 A5, A6 절대값이 서로 양쪽이 계속 같다는 걸 이용했고요. 36대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조금 변형된 게 EBS에서는 1부터 9까지라 직접 확인하면 조금 편했어요. 하지만 36대에서는 1부터 50까지라 확인하기 어렵겠죠. 하지만 조금 어렵겠지만 그래도 A26을 기준으로 앞뒤를 확인해주면 절대값이 같다는 걸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핵심 포인트는 이 루트의 값을, 분모의 루트가 있죠. 그래서 일반항이 분수꼴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얘를 유리화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었죠. 2024학년도 36되는 술 인문 14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항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했어요. 일단 가조건 봐주시면 x가 무한대로 갔더니 극한값 5가 존재하네요. 근데 여기서 분자가 8fx고요. 분모는 2차예요. 그러면 최고차항 계수가 최고차항이 서로 같아야 5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 8fx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분모가 2차 함수로 주어졌기 때문에 5x제곱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 분자가 5x제곱이라 최고차항 1분의 5가 돼서 5가 극한값 딱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정리할 수 있는 거는 fx는 8분의 5x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 함수구나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조건에서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1분의 fx-2는 2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분모가 x가 1로 가까이 가면 0으로 가까이 가죠. 근데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는 분자도 0으로 가까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fx-2라고 하는 거는 x-1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분자의 fx-2라고 하는 건요. 여기서 x는 1을 원소로 그 다음에 나조건 봐주시면요.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1분의 fx-2예요. 그러면 분자의 fx-2라고 하는 거는 분모가 x가 1로 가까이 가면 극한값 0으로 가까이 가요. 근데 극한값이 존재하죠. 그러면 분자도 0으로 가까이 가야 돼요. x가 1에 가까이 갈 때. 그래서 분자가 x-1을 인수로 가지기 때문에 이 식을 x-1 그 다음에 가조건에 의해서 최고차항 계수가 8분의 5인 2차 함수죠. 그래서 8분의 5x 플러스
뒤에 상수 모르기 때문에 A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러면 나 조건에서 다시 한번 대입해 볼게요.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1분의 그 다음에 fx-1을 이 식으로 정리했죠? 그러면 x-1 8분의 5x 플러스 a가 나오게 돼요. 여기서 x-1 약분되고요. x가 1로 가까이 가니까 이 식은 8분의 5 더하기 a가 극한값 나 조건에 의해서 2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a는 8분의 1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나 조건에서 fx-2는 식을 정리했죠. fx-2는 x-1, 그 다음에 8분의 5x 플러스 a가 8분의 11이에요. 그러면 fx는 자, 이 식을 전개해 주시면 8분의 5x 제곱 플러스 8분의 11x 마이너스 8분의 5x 마이너스 8분의 11에다가 플러스 2 이렇게 이항해 주시면 되니까 정리하면 8분의 5x제곱 플러스 4분의 3x 플러스 8분의 5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fx 위의 점 A에서 접선과 수직이면서 점 A를 지나는 직선이 y는 fx와 만나는 점 중 A가 아닌 점을 B라 하자. x는 k가 곡선과 만나는 점을 pk라고 할 때 A, pk, B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k의 값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먼저 fx를 정리해 볼게요. 8분의 5로 묶어주시면 x제곱 플러스 5분의 6x죠.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 여기서 25분의 9를 더해주고 25분의 9를 빼볼게요. 그 다음에 뒤에 플러스 8분의 5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8분의 5 x 플러스 5분의 3의 제곱 플러스 40분의 16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F1은 몇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F1은? 나 조건에 봐도 돼요. x가 1로 가까이 가면 분자가 0으로 가까이 가니까 F1-2가 0이기 때문에 F1은 2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야 분자가 0으로 가까이 가죠. 그러면 여기서 또 F'X는 어때요? fx가 이 식이었어요. 그럼 미분해 주시면 4분의 5x 플러스 4분의 3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F'L은 어때요? 4분의 5에 4분의 3 더하는 거니까 2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래에 미리 그래프를 그려놨는데요. 여기에서 다시 읽어보면 fx 위의 점 1,2라는 거죠. a가 지금 1,2라는 거예요. a가 1,2고요. 1,2에서의 접선 이렇게 검정색 접선 보이시죠? 이 접선과 수직이면 이렇게 지나게 되죠. 파란색. 수직이면서 점 A를 지난 직선이 제가 파란색으로 지금 표시했어요. Y는 fx와 만나는 점 중 A가 아닌 점을 여기 만나죠 또. 여기를 B라고 한다는 거예요. B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직선 X는 K가 곡선과 만나는 점을 PK라고 할 때. 그래서 제가 지금 연하게 칠했는데 X는 K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K 값을 모르기 때문에 X는 K를 이렇게 그렸어요. X는 K가 곡선과 만나는 점을 여기를 지금 PK라고 한다는 거예요. PK. PK라 할 때 삼각형 APKB, APKB 요렇게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죠. 최대가 돼야 돼요. 그러면 제가 X는 K가 모르기 때문에 아무데나 지금 그렸는데 PK 여기 밑변이 AB라고 하면 높이가 커야 넓이가 넓겠죠? 그쵸? 그러면 PK가 이 기울기와 똑같은 점에 위치해야 돼요. 기울기가 똑같은. 기울기가 몇이에요? F'1이니까 2죠. 근데 제가 여기 F'1이라고 하는 거는 이 fx, 여기가 지금 fx예요. 곡선 함수. fx1에서의 접선 검정색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기울기가 2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울기와 이 파란색 직선은 수직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 기울기는 몇이라고 할 수가 있죠? 기울기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니까 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평행하기 때문에 이동시킨 이 기울기도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F'K X는 K에서 만나는 점이 PK가 되려면 PK를 할 때 삼각형 APKB가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여기에서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어야 여기 높이가 최대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겠죠. 그러면 X는 K에서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야 됐어요. 여기서 PK라고 하는 거는 FX 위에 있는 점이죠. 그러면 X가 K일 때 기울기 어떻게 구하죠? F 프라임, 기울기니까 프라임, 그 다음에 X가 K일 때 기울기. 그러면 여기 X 대신에 K 대입해주면요. 4분의 5K 플러스 4분의 3이 나오게 돼요.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양변에 4를 곱해주시면 5K 플러스 3은 마이너스 2죠. 그러면 5K는 이항하면 마이너스 5예요. 따라서 K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천대 기출 채점 기준표 한번 보시면요. 가나 조건을 보고 fx에 대한 식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fx를 이렇게 정리해줬죠. 가나 조건을 보고 fx 구하는데 4점을 줬어요. 그 다음에 식을 정리해서 여기서의 핵심 포인트는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 얘가 중요했죠. 3점을 줬어요. 따라서 마지막 k의 값 마이너스 1 구했죠. 여기서 3점을 줬어요. 2024학년도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3회 10번 문제 풀어볼게요.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위의 점 그래프도 주어져 있고요. a좌표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접선이 이 곡선과 만나는 점 중에서 A가 아닌 점을 B라고 하자. 곡선의 위의 점 P에 대하여 삼각형 APB의 넓이의 최대값을 찾는 거죠. 그러면 이 곡선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볼 거예요. 여기 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먼저 구할 수 있죠. 먼저 곡선을 미분해 주시면 Y'은 3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은 y가 마이너스 1을 지나니까 빼주시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3x제곱 마이너스 1인데 A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일 때 접선의 기울기는 x 대신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니까 기울기는 2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을 지나게 돼요. 그러면 정리해 주시면 y는 2x 플러스 1. 이 접선의 그래프가 y는 2x 플러스 1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접선의 방정식이 이 곡선과 만나는 A가 아닌 다른 점을 B라고 하니까 이 B좌표도 구해볼게요. 곡선과 직선이 만나기 때문에 곡선 x세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직선 2x 플러스 1인 거죠. 좌변으로 이항하면 x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는 0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조리제법 한번 활용해서 주어진 3차식을 인수분해 해볼게요. 먼저 x가 마이너스 1도 있으니까 마이너스 1부터 해주면 내려주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그러면 0이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인수분해 해주시면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에요. 그러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는 0이기 때문에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할 수가 있죠. 따라서 x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a좌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만나고요. x가 2이기 때문에 여기 b좌표는 2, 이 직선의 방정식 x 대신에 2 대입하면 y좌표는 5가 나오죠. 그래서 2, 5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AB의 길이는 어때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니까 선분 AB의 길이는 루트 X끼리 빼면 마이너스 3이니까 제곱하면 9고요. Y끼리 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6의 제곱 36. 따라서 루트 45니까 3루트 5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가 3루트 5죠. 그러면 삼각형 APB의 넓이가 최대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 기울기가 지금 2죠. 기울기가 2예요. 따라서 P에서의 기울기도 딱 2일 때, 여기의 기울기도 2일 때 높이가 제일 커요. 밑변은 3루트로 고정이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 제일 크려면 이 접선의 방정식이 기울기가 2이기 때문에 제일 큰 높이는 이렇게 기울기가 평행이동해서 기울기가 똑같이 2일 때 이 높이가 제일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접점의 좌표를 t라고 한번 해볼까요? t라고 일단 해볼게요. 기울기가 어때요? 2가 나와야 되죠. 그러면 이 곡선 위의 점 P이기 때문에 곡선의 기울기가 2가 나와야 돼요. 곡선의 기울기는 아까 미분해줬죠. x 대신에 t를 대입하면 3t제곱 마이너스 1이 기울기가 2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항하면 3t제곱은 3이기 때문에 t제곱은 1. 그래서 t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서 P의 X좌표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기 때문에 P좌표는 T가 1일 때, 여기가 T가 1일 때, 이 곡선 위의 점이니까 1 빼기 1 빼기 1 해주시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P좌표는 1,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돼요. 따라서 우리는 넓이를 직접 구해야 돼요. 밑변 구했고요. 높이 구해주셔야 되죠. 높이라고 하는 거는 이 위의 점 P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예요. 직선은 y는 2x 플러스 1이었죠. 따라서 이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 직선을 직선의 방정식으로 바꿔주시면 2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과 점 P 1, 마이너스 1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높이 h라고 하는 거는 루트 x의 개수 제곱 더하기 y의 개수 제곱분의 절대값이어서 1,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 플러스 1 플러스 1이죠. 그러면 루트 5분의 4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삼각형 APB의 넓이의 최대값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3루트 5예요. 밑변이 3루트 5 곱하기 높이가 방금 구했죠. 루트 5분의 4예요. 그러면 정리해 주시면 넓이의 최대값은 6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2024학년도 36대 논술 인문 14번 문제가 EBS 수능 완성에서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36대에서는 조건이 두 가지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조건 가나를 보고 fx에 대한 식을 만들어줄 수 있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수능 완성 유형편 함수의 극한과 연속 필수 예제 4번 문제. 그 문제는 2018학년도 수능 9월 모의고사 나형 12번 문제와 동일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연계됐고 2018학년 수능 9월 모의고사에서 연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이 조건을 가지고 EBS에서는 그래프가 직접 주어졌는데 36대에서는 그래프가 주어지지 않아서 개형을 어느 정도 알고 계셨어야 돼요. 하지만 EBS는 3차고 36대는 2차기 때문에 조금 쉬었다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fx 위의 점 A에서의 접선을 이용해서 A에서 접선을 이용했는데 36대는 또 수직이라고 했어요. 수직이면서 그래서 삼각형 APKB의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이 접선에서 여기는 수직이죠. 접선과 수직인 기울기가 서로 같아야 된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되죠. EBS에서도 이렇게 연기가 됐었죠. EBS에서도 AB의 기울기와
같은 점 P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찾아준 다음에 P좌표를 찾고 높이를 직접 구할 수 있었어요. P에서 이 직선의 방정식까지 거리를 구해서 높이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접선을 이용해서 만든 삼각형의 최대값을 구하는 방식은 EBS와 동일해요. 하지만 3,6대가 조금 더 어렵다는 점. 왜냐하면 극한이 또 추가로 주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서의 키포인트는 극한을 이용해서 함수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도 구해주셔야 한다는 점 알고 계셔야겠죠? 2024학년도 3,6대 논술 인문 15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분의 1, 그 다음에 인테그랄 a제곱부터 x제곱까지 ftdt를 5를 만족시키는 실수 a의 개수가 4개 이상이 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 m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자, 먼저 문제에서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m이라고 주어져 있죠. 이 fx의 부정적분을 대문자 fx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x제곱을 치환할 건데요. x제곱을 만약에 u라고 치환한다면 x가 a로 가까이 가면 x제곱은 6이기 때문에 u는 a제곱으로 가까이 가겠죠. 따라서 이 식을 치환해 주시면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가니까 치환해 주시면 u가 a제곱으로 가까이 가고요. 그 다음에 치환해 주면 u-a제곱분의 그 다음에 여기 인테그랄 값을 바꿔줘야 돼요. 이 값은 ft를 a제곱부터 x제곱까지 적분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한 부정적분을 fx라고 놨기 때문에 fx제곱 마이너스 fa제곱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값은 미분값이죠. f'a제곱이랑 똑같아요. 그러면 대문자 f를 미분하면 다시 스몰 f로 바뀌겠죠. 그래서 fa제곱이 5를 만족시키는 실수 a의 개수가 4개 이상이 되도록. 자, 그러면 fx를 여기서 미분 한번 해볼게요. f'x는 미분해 주시면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죠. 그러면 3으로 인수분해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기 때문에 마저 인수분해 주시면 3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식이 0이 나오려면 x의 값은 1이고 3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f'x는 x가 1일 때 0, x가 3일 때 0. 그러면 fx는 어떻죠? f1은 어때요? f1은? f1 이 식에 대입해 주시면 1 마이너스 6 플러스 9 플러스 m이니까 m 플러스 4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F3도 한번 대입해 볼게요. F3은 대입해 주시면 27 마이너스 54 플러스 27 플러스 m이 나와서 m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x가 여기 1일 때는 극대값을 갖고 x가 3일 때는 극소값을 갖겠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제가 m의 값의 범위에 따라 그래프를 5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m이 0일 때를 한번 볼게요. m이 0이라고 하면 극소값이 0이고 극대값이 4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미리 그려놨어요. 여기가 0이고 4가 되겠죠. m이고 여기는 m 플러스 4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F0은 어때요? F0도 여기 x 대신에 0을 대입하는 거니까 m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fa제곱이 5가 나와야 돼요. 5라는 직선을 그려보면 4보다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실수 a의 개수가 4개 이상이 나올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엔 m이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m이 1이라고 하면 이 그래프가 1만큼 이동한 거죠. 그래서 여기 극소값, 여기 극대값 확인해 보시면 극소값은 1이고 극대값은 1 더하기 4니까 5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직선 또 FA는 FA제곱이 5기 때문에 직선을 그려주시면 한 개, 두 개 점에서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FA제곱이 5라는 게 지금 점 두 개에서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A제곱이 두 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A의 개수를 찾는 거죠. 여기서 A제곱이 두 개라는 거는 A가 네 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가능하죠? 이때 가능해요. m이 1일 때 가능하고요. 여기에 체크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엔 m이 1과 5 사이에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1과 5 사이에 있으면 이렇게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면 여기 극소값과 극대값 또 적어주실 수 있죠. 극소값은 m이고 극대값은 m 플러스 4예요. 그러면 5라는 직선이 어디에 그어지죠? 얘는 m 플러스 9고 여기서 m이 1과 5 사이에 있다는 거는 여기서 최대값이 9보다 작다는 거죠. 이 말은 4를 더 더해주시면 m 더하기 4가 5보다 크고 9보다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라는 직선이 여기 사이에 그려지게 되겠죠. 그러면 만나는 점이 몇 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3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FA제곱이 5가 되려면 A제곱이 3개인데 우리는 A 찾는 거죠? A는 6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4개 이상 가능하죠. 그래서 1보다 크고 5보다 작을 때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번에 m이 5라고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m이 5가 되면 극소값은 m이고 극대값은 m 플러스 4죠. 그래서 여기서 5고 m 플러스 4는 9죠. 그러면 여기에서 m은 5라는 직선을 그어주시면 몇 개의 점에서 만나게 돼요? 2개의 점에서 만나게 돼요. 따라서 FA제곱이 5가 되는 A제곱이 2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A는 3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여기서는 3개가 될까요? 여기서는 0이죠. A제곱이 0일 때는 1개죠. 그래서 여기서 A 3개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m이 5보다 크다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가 m이고 m 플러스 4죠. m이 5보다 크기 때문에 5라는 직선은 여기 그어지게 돼요. 그러면 아무 데서도 만나지 않기 때문에 a의 값 FA제곱이 5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면 가능한 m 값은 m이 1보다 크거나 같고 1도 포함하고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수 m은 1, 2, 3, 4 가능하죠. 따라서 모든 m의 값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구해주시면 정답은 10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따라서 우리 가천대 기출 채점기준표 확인해 보시면 처음에 제가 스몰 fx의 부정적분을 대문자 fx로 바꾸고 x제곱을 치환해서 u로 치환해서 이 식을 정리했더니 fa제곱이 5라는 조건을 만족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4점을 줄 수 있고 여기서 그 다음에 f'x를 구해서 fx의 증감표를 작성했죠. 그래서 f1은 m 플러스 4고 그 다음에 f3은 m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에서 극대값을 가지고 f3은 m에서 극소값을 가지게 돼요. 여기에서 2점을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m의 값이 1, 2, 3, 4기 때문에 다 더해서 10이 나왔죠. 여기에서 4점을 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m의 범위를 찾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2024학년도 수능특강 수학2 도함수에 활용해서 레벨 3 2번 문제 풀어볼게요.
곡선과 원이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가 6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a의 값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점을 일단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y에 대한 식이 주어졌으니까 y 대신에 ax 세제곱 마이너스 2x를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 대신에 ax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그대로 대입해 주신 거죠. 그러면 이 식은 27분의 1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전개하면 이 식을 전개해 주시면 a제곱 x 6제곱 마이너스 4ax 4제곱 플러스 4x제곱 그 다음에 앞에 x제곱이 있죠. 이 식이 27분의 1이어야 돼요. 좌변으로 이항하면 a제곱 x 6제곱 정리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4ax 4제곱 플러스 5x제곱 마이너스 27분의 1은 0이에요. 얘가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가 6개가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서 x제곱의 거듭제곱 형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x제곱을 t라고 치환해 볼게요. 그러면 a제곱 t 세제곱 마이너스 4at 제곱 플러스 5t 마이너스 27은 0이라고 할 수가 있죠. 원래는 x 6제곱 이렇게 주어질 때는 서로 다른 6개의 실근을 가져야 되고요. 하지만 제가 x제곱을 t로 치환했기 때문에 바꾼 이 식은 몇 개의 실근을 가지면 될까요? 치환했기 때문에 서로 다른 3개의 양의 실근을 가져야겠죠. 왜 양의 실근일까요? x제곱을 t라고 치환했어요. 얘가 음의 실근을 가진다면 제곱해서 음이 되는 값은 허수죠. 하지만 t가 양의 실근이라면 제곱해서 양의 실근 되는 x가 플러스 마이너스 2개예요. 그러면 이 식이 2개씩 3개 있으니까 6개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치환했을 때는 원래는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가 6개여야 되지만 치환했으니까 3개의 양의 실근이 나온다는 거 중요한 개념이죠. 양의 실근 나온다는 거.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좌변을 ft라고 해볼게요. ft는 a제곱 t 세제곱 마이너스 4at제곱 플러스 5t 마이너스 27분의 1이에요. 이렇게 ft라고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a제곱은 양수죠. 양수예요. 그럼 3차 함수 곡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야 하나, 둘, 3개의 양의 실근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점이 3개여야 되는 거죠. y는 0이라는 직선과. 그러면 한번 미분해 볼게요. f't는 미분해 주시면 3a제곱 t제곱 마이너스 8at 플러스 5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식을 인수분해 주시면요. 3at 마이너스 5 하나 at 마이너스 1은 0이 될 때를 찾아볼게요. 인수분해 줬고요. 우리는 여기에서 t가 3a분의 5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t가 한번 적어볼게요. t가 3a분의 5거나 t가 a분의 1이어야 돼요. 근데 t가 양의 범위이기 때문에 t가 0일 때랑 그 다음에 a분의 1일 때랑 3a분의 5일 때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f't는 t가 a분의 1이면 0이고요. 3a분의 5면 0이고요. 그리고 ft 확인해 볼게요. ft는 t가 0일 때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7분의 1이에요. 그러면 t가 a일 때는 a분의 1일 때는요. fa분의 1을 이 식에 대입해 주시면 a분의 1 마이너스 a분의 4 더하기 a분의 5 마이너스 27분의 1이어서 정리하면 a분의 2 마이너스 27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f3a분의 5라고 하는 건 여기 x 대신에 3a분의 5를 대입해 주시면 27a분의 125
마이너스 9a분의 100 더하기 3a분의 25 마이너스 27분의 1이죠. 정리해 주시면 27a분의 50 마이너스 27분의 1이에요. 근데 이런 형태가 되어야 서로 다른 세 개의 양의 실근을 갖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가야 돼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a분의 1일 때 t가 a분의 1일 때 극대값을 갖고 t가 그 다음에 3a분의 5일 때 극소값을 가져야 이렇게 돼서 서로 다른 세 개의 양의 실근을 갖는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fa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0보다 위에 있어야 돼서 0보다 커야 되고요. f3a분의 5는 3a분의 5 대입하면 극소값을 가지기 때문에 0보다 작아야 돼서 여기서 0보다 작아요.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a분의 2 마이너스 27분의 1이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우변으로 이항해 주시면 a분의 2가 27분의 1보다 크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a분의 1은 54분의 1보다 크기 때문에 a가 54보다 작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7a 여기 아래식 보면 27a분의 54 마이너스 27분의 1이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면 양변에 27 곱하면 a분의 50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아야겠죠. 그래서 a분의 50이 1보다 작기 때문에 a가 50보다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a는 50보다 크고 54보다 작은 거죠. a는 우리 어떻게 찾을 수 있죠? 문제에서 자연수 a였어요. 그러면 이 범위에 속하는 자연수 a는 51, 52, 53이에요. 문제에서 합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51 더하기 52 더하기 53을 해주시면 156이 나오겠죠? 그러면 2024학년도 3학년술 인문 15번 문제가 EBS 수능 특강에서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분석 한번 해볼게요. 3학년 논술에서는요. EBS와 다르게 극한값이 주어져 있어요. 정적분으로 나타내어진 극한값, 함수의 극한이 추가가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죠. 부정적분을 대문자로 놓고 x제곱을 u로 치환해서 풀어봤어요. 그리고 이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EBS에서는 문제에서 곡선과 원이 교점의 개수가 6개가 되도록이고요. fx는 곡선과 직선, y는 오라는 직선. 그렇죠? 그래서 이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연계율은 50% 정도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합력대 기출에서는 핵심 포인트가 m의 값의 범위에 따라 실수 a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범위 체크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가천대 2024학년도 G형 12번 문제랑 비슷해요. 그래서 체크 한번 해보시고 그 문제도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